안녕하세요, 강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먼저 우리 2023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1년간 운영을 또 잘 해오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학원이 더 대박날 수 있도록 저 강 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원의 경우라면 뭐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계가 없겠지만 저와 같이 뭐 초등부나 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뭐 일반 학원 또는 뭐 태권도장, 축구교실, 농구교실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련돼서 새로운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해둔 콘텐츠가 많은데 다 제쳐두고 이 영상을 먼저 만들게 됐거든요. 오늘 그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셔서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크린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이 자료들을 다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설명 꼭 잘 기억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어린이 통학 차량 경유차 사용 제한 관련 안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기관리 권역법에 의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 라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 차량 중에서 디젤 차량, 경유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기관리 권역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역 상관없이 이미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냥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그냥 갖고 있던 차 그냥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중고 매물로 나왔던 LPG 차량이 완전 새 차 가격으로 올라갔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된 디젤, 우리가 말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이 제도와 관계없이 쭉 이어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해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교체를 할
사람의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LPG차로 나는 전환을 한다. 그 조건으로 24년 6월까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신고를 할 때 승인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 중에서 디젤 차량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올해 안으로 전기로 된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LPG로 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디젤 차량을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제가 이 전기차나 LPG차를 살지 안 살지 어떻게 믿을까요? 못 믿겠죠. 그래서 대체 차량, 전기 또는 LPG 차량으로 구매를 할 사람은 구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항목 설명드릴게요.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이 말은 결국엔 아까 위에서 얘기한 LPG나 전기나 LPG로 된 차량을 난 구매할 거다 해서 그 구매 계약서를 제출해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디젤 차량을 임시로 허용받은 그 차량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그 차량으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하는 차량, 전기차나 LPG 차량이 10월에 나오던 12월에 나오던 6월 달에 나오던 그거와 관계없이 임시로 허가받은 그 디젤 차량은 24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기나 그 LPG 차량이 출고가 됐어도 기존에 갖고 있던 디젤 차량을 바로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과 관계없이 기존에 갖고 있는 디젤 차량은 올 24년 12월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구해온 자료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꼭 숙지하셔야 돼요. 꼭 숙지하시고 이 내용들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절대 피해보는 일 없도록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인 대기관리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그러니까 옹진군만 빼고 그 나머지 인천광역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두 다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단 옹진군 중에서도 영흥면은 또 반대로 제외가 된대요. 이 말은 옹진군의 영흥면은 대기관리 권역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등이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럼 여기 안 나온 시가 뭐가 있죠? 그 안 나온 시는 박수를 치고 있겠죠, 지금. 중부권입니다. 자, 먼저 대전광역시는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전 지역에 해당되고요.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이렇게가 또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부권입니다. 남부권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해당되고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권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모두 전 지역이 해당되고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이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도 초반이다 보니까 뭐 동승자법도 그렇지만 되게 혼란스럽긴 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계속 또 이 자료를 보고 또 보고 공부하고 또 경찰서에 직접 물어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유예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제 주변에 제가 솔루션을 해드리러 가면 어린이 통학 차량 그 동승자 탑승이 유예기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 시행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동승자 탑승을 안 하는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그냥 안 한다 이런 거지, 탑승을 안 해도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승자 탑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 통학 차량 디젤의 경우에도 지금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유예기간 절대 아니고요.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알고 계셨다가 절대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올라온 그 어린이 통학 차량, 그 디젤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구매하는 차량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학원인데도 예를 들어 디젤 차량을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또 팔아야 되거나 또 팔리지도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그 딜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제도를. 그런데 진짜 모르고 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알지만 할인을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야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바로 또 구매를 했다가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저는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학원에 관련된 그 세미나를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학원 관련된 뭐 경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지금 뭐 임대료 올라, 인건비 올라, 뭐 제도가 많이 생겨서 그걸로 인한 또 고정비도 올라, 정말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학원들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 혹시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거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도움되는 강원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